대출도, 연부연납도 모두 막힌 상속인은 결국 최후의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바로 부모님의 평생이 담긴 그 집을 급매로 내놓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상속증여 전문 동강세무사 이상원입니다.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물려받는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인생 역전, 로또 당첨 이런 단어를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생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상속, 특히 현금 유동성 없는 부동산 상속은 행운이 아니라 오히려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지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 누구도 기쁜 마음으로 이 세금을 준비하지 않아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에게는 수억 원의 세금 고시서라는 차갑고 무거운 현실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상속세 수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부모님의 평생에 담긴 그 집을 헐값에, 그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급하게 넘기게 되는 비극적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부모님 혹은 그 자녀분이시라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슬픔을 추스를 경황도 없이 우리에게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라는 첫 번째 관문이 찾아옵니다.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일 말일부터 단 6개월, 그리고 이 세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총 상속 재산이 이 아파트 한 채라고 할 때 과연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다면 기본공제와 배우자 상속종제 등을 적용받아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약 3억 원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녀 2명만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고 자녀들만 상속받는다면 가장 큰 공제 항목인 배우자 공제가 사라지게 되죠. 그 결과 상속세는 약 8억 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여러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현금 3억 혹은 현금 8억 원을 당장 마련하실 수 있으신가요? 은행 예금 8억 원을 물려받는 것과 아파트 30억 원을 물려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예금 8억 원을 상속받으면 그 돈으로 세금을 내면 그만이지만 30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사람은 당장 내 손에 쥔 현금이 0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상속의 함정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상속인들은 이제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돈 구하기 전쟁에 내몰리게 됩니다. 세무사님, 근데 상속받은 아파트로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이 떠올리는 방법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첫째, 은행은 30억 원을 기준으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은 시세가 아닌 자신들의 감정가와 LTV 규제 등을 기준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속인의 소득과 신용도를 본다는 점이죠. 만약 상속인이 당장 소득이 없는 학생이거나 주부라면 수억 원의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둘째, 세금을 몇 년에 걸쳐 나눠내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먼저 이 30억짜리 아파트 전체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자입니다.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 현재 3.1%의 가산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8억 원의 세금을 연부연납한다면 매년 원금과 함께 수천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감당해야 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안정적인 고소득자가 아닌 상속인이 매년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시간을 흘러 6개월의 마감 기한이 다가옵니다. 대출도, 연부연납도 모두 막힌 상속인은 결국 최후의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바로 부모님의 평생이 담긴 그 집을 급매로 내놓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속인에게 지금 시세가 30억이지만 28억에 주지 않으면 안 사겠다고 말합니다. 상속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제안을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법적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만약 28억에 급매로 팔게 되면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원이 아닌 28억으로 평가됩니다. 그럼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시나리오 1처럼 배우자와 자녀 2명일 경우 기존에 3억 원가량의 상속세가 나왔지만 약 2억 7천만 원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2처럼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기존 8억 원 정도에서 약 7억 4천만 원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세금이 몇 천만 원 줄었네요? 좋은 거 아닌가요? 과연 이게 좋은 일일까요? 세금 몇 천만 원 아끼자고 시세 30억 원짜리 집을 28억에 팔았습니다. 내 손에서 2억 원의 재산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잃은 자산을 고작 세금을 낼 현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헐값에, 그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팔아넘겨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공적인 상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현금 유동성 없는 부동산 상속이 맞이하는 가장 흔하고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단 상속이 발생한 후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건강하게 살아계실 때인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상속세로 낼 현금을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은 사망보험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99%가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부하시는 거죠. 만약 부모님이 보험료를 냈다면 그 사망보험금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금을 또 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제대로 된 설계는 이렇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만 부모님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료를 반드시 자녀의 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계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녀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세금 한 푼 넘는 수억 원의 현금 총알이 자녀의 통장에 들어오게 되고 자녀는 이 돈으로 당당하게 상속세를 납부하고 부모님의 집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 합니다. 자산이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에 몰빵되어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부동산 일부를 처분해서 현금화하거나 미리 자녀에게 현금성 자산을 증여해서 세금 낼 돈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셋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님과 한 집에 같이 살았고 그 자녀가 무주택자였다면 상속세 계산 시 최대 6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강력한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수억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계획을 과연 개인이 혼자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저희 같은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상속세 8억 원 나옵니다 라고 계산기만 두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당장에 상속세만 줄이겠다고 세무사를 찾았다가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수억 원의 양도세 부담을 받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진정한 상속 설계는 눈앞의 상속세 하나만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가족 구성원의 미래 계획까지 모두 듣습니다. 이 집을 물려받을 자녀가 나중에 이 집을 팔 것인가, 계속 살 것인가, 그로 인해 발생할 취득세, 보유세, 10년 뒤의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 이 모든 세금을 합산한 총 세금을 정직하게 추산합니다. 상속세를 0원으로 만들었지만 5년 뒤 양도세 5억을 내야 하는 시나리오 A와 상속세 1억을 냈지만 5년 뒤 양도세 0원을 내는 시나리오 B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이 모든 시나리오를 여러분 앞에 투명하게 펼쳐놓고 우리 가족에게 가장 유리하고 합법적인 최적의 길을 함께 설계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30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것은 행운이나 로또가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수억 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무거운 현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출과 이자의 허덕이다 결국 부모님의 평생이 담긴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비극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가 보험료를 내는 종신보험으로 세금 재원을 마련하시고 자산을 분산하고 전문가와 함께 총 세금을 줄이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찾는 거죠. 상속은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1000배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슬픔에 잠겨 경황이 없는 그 순간 저희는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든든하고 이성적인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이룬 그 소중한 자산을 세금 때문에 헐값에 넘기는 비극만큼은 겪지 않으시도록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우리 가족의 자산을 온전히 지키는 계획을 저희 동감세무사와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더보기란에 상담 신청 링크도 있으니 문의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제 가족의 일처럼 여기며 깊이 있게 고민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상속증여 전문 동감세무사 이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